개학이 연기되면서 내년도 대학 입시 일정도 변경됐습니다. 2021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알아봤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도내 선거구 후보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후보들을 소개합니다. 고성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해 가구당 최대 50만 원의 고성형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창원시가 오는 5월 개최 예정인 제59회 경상남도민 체육대회를 잠정 연기해달라고 도체육회의에 건의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개학이 연기되면서 올해 수능은 사상 처음으로 12월에 치러지고 모의고사와 원서 접수 등 일정도 변경됩니다. 달라진 학사 일정에 부담이 클 수 있지만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계획을 잘 세워야 할 텐데 자세한 일정과 대비 방법 심지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1학년도 수능일은 12월 3일입니다. 성적은 20일 뒤인 12월 23일에 통지됩니다. 수시 모집에 반영될 학생부 작성 마감일은 9월 16일, 정시는 12월 14일로 각각 미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은 9월 23일부터 29일로, 정시는 내년 1월 7일에서 11일로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경우 수시 합격자는 12월 28일, 정시 합격자는 내년 2월 6일에 발표됩니다.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지만 고3 모의고사 일정도 4월 24일 등교시험을 시작으로 5월 12일, 6월 18일, 7월 22일, 9월 16일, 10월 27일로 잡혔습니다. 세부 일정들이 나오면서 고3 수험생들은 당장 24일 모의평가부터 걱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모의고사로 자신의 학습을 객관적으로 진단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조언합니다. 첫 모의고사는 겨울방학 동안에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평가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3월 모의고사 기출문제라든지 작년 수능 문제를 유형을 잘 분석해서 자기 학습한 내용이 올바르게 평가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2주 연기된 수능도 불안해하기보다 남은 모의평가에 집중하고 수시와 정시 공약을 주문합니다. 앞으로 치러질 6월, 9월 모의평가에 대해서 대비를 하면서 수능에 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수시는 등급을 필요로 하고 정시에서는 100분위와 표준 점수를 활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각 영역별로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4월 6일 등교 개학에서 4월 9일 온라인 개학에는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부터 등교를 시작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준입니다.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LG 헬로비전 경남방송에서는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각 지역 후보들을 만나보는 나는 후보자들 시간 마련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선거구 후보들을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예, 이번 선거는 우리 마산 회원구 발전을 위한 정말 소중한 기회가 되는 선거입니다. 침체된 마산을 발전시키려면 외부의 힘이 필요합니다. 서부 KTX가 마산역에 연결이 됩니다. 2시간 10분 내에 서울을 오갈 수가 있고 이참에 마산역과 합성동을 이은 문화예술 특구를 지정하고 시민공원을 만들어 숨쉴 곳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성동 행정복합타운, 교도소 이전, 이곳에 그린시티를 만들어서 마산 제도약을 꿈꿀 수가 있습니다. 마산은 뭐니 해도 야구장이 있습니다. 이 야구장 사업을 브랜드화해서 시민들이 야구를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야당 국회의원이 할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에 있을 때 도지사, 시장과 함께 근무했던 저 하기남만이 이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을 떠나지 않고 한 길만 달려온 사전 5기의 하기남에게 이번 기회를 한번 주셔야 합니다. 이 일은 하기남만이 할 수 있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마산회원구 미래통합당 기호 2번
윤한홍 의원입니다. 이번 4.15 총선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살리는 선거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막 출발한 마산 해운구의 재도약을 본격적으로 가시화시키는 4년이 될 것입니다. 교도소 이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또 해성동 행정복합타운도 완성시켜서 우리 마산 해운구가 본격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4.15 총선에 꼭 참여하셔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함으로 해서 우리 무너져가는 경제를 살리고 또 안보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산은 우리 경남의 옛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산이 중심에서 흐트러져서 완전히 반개권으로 밀려났습니다. 마산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길은 새로운 정치, 진실한 정치, 정의로운 정치인이 나서야만이 살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지역 공약은 마산 시외버스 터미널과 또 마산 고속버스 터미널을 역세권을 한데 묶어서 대전 복합터미널처럼 그렇게 하면은 마산이 다시 살아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마산엔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같은 블록체인 밸리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해성동 그 교도소를 이전하면 그 자리에 그런 밸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종북 좌파 정치, 배신의 정치를 끝장내야 되겠습니다. 기호 7번 조민기가 배신의 정치 끝장내고 종북 주사파 정치를 끝장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21대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게 된 이유는 서민들의 경제와 코로나 사태로 너무나 절망적인 서민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국가혁명배당금당에 1인당 18세 이상 코로나 지원금, 생계 지원금을 1억씩 제공함으로 해서 빛이나 어려운 경제난에 도움을 주고자 정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가혁명배당금당에 20세 이상 15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기초생활자금을 평생 보장받고자 우리 국민들에게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배당금을 지원하는 것을 공약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신다면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서민들을 대변하고자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15 총선을 앞두고 헬로티비 뉴스 경남에서는 우리 지역 유권자들이 어떤 후보를 원하는지 목소리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김해을 선거구 유권자, 30대 청년층이 많이 사는 장유 주민들을 만나고 왔는데요. 어떤 후보를 원하고 있을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장유 지역에서 약 한 30년 이상을 살아온 장유 토백이 김순중입니다. 장유는 지금 알다시피 면탄에서 한 6년 전에 1동, 2동, 3동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3동만 하더라도 평균 연령이 31.5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젊은 층이 상당히 많다는 결론이죠. 그래서 그 어린이하고 어머니하고 문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문화 공간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노인의 날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지역에가 지금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원에는 노인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행사도 하고 하는데 우리 지역은 그런 게 없어가지고서 상당히 지금 소외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또 어린 애들을 사랑하는 그런 후보를 보고 싶습니다. 유라 카페 거리에서 조그마한 가게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유라발전협의회 쪽에 축제준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름은 노영호입니다. 실질적으로 몸에 와닿는 공약들은 하나도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게 어떤 건지를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공약들, 그런 이 혜택들을 조금 생각하셔갖고 조금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뭐 착한 임대로 해서 조금 이렇게 동참을 많이 해주시는데
지금 여러 가게들에서 나오는 게 뭐 한두 달 임대료 당장은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좀 많이 힘들다. 저 상인분들하고 이렇게 또 이 건물을 갖고 계신 이 임대인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의 장도 조금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해요. 제 입장으로서는. 언제든지 가까이서 우리가 요구를 하면 와서 만날 수 있고 또 그분이 요구를 하면 우리가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후보자면 저는 쉽게 한 표를 할 것 같아요. 고성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을 위해 고성형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2만 1,600여 가구로 구성원 수에 따라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며 오는 8월까지 고성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고성군은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에 사용되는 예산 63억 원은 군의회 협의 끝에 전액 군비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창원시가 오는 5월 개최 예정인 제59회 경상남도민 체육대회를 잠정 연기해달라고 경남도 체육회의에 건의했습니다. 창원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참가 선수단과 도민 안전을 위해 당초 개최 시기 연기를 요청했지만 지역사회 감염 장기화에 따라 잠정 연기해줄 것을 재건의했습니다. 창원시는 경남도 체육회가 잠정 연기를 결정하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개최 시기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창녕군이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한 민생경제대책본부를 구성합니다. 대책본부는 민생 지원과 지역경제 및 농축산업 등으로 팀을 나눠 경제 활성화 종합 대책을 마련합니다. 최근 소상공인 대출 및 각종 지원 문의가 잇따르는 만큼 NH농협 창녕군 지부에서도 오는 10일까지 지부 주차장에서 이동 점포를 운영해 방문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양산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3일부터 해외 입국자 격리시설인 안전생활시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산시의 모든 무증상 해외 입국자는 안전생활시설로 입소한 뒤 진단검사를 받고 14일간의 격리기간이 종료되면 퇴소할 수 있습니다. 한편 양산시는 지난 1일 이전 유럽과 미국 2회 국가에서 입국한 능동 감시자 100여 명에 대해서도 전수 검사를 실시해 검역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해시에서 최근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주민들을 위해 마스크 13,000장을 지원합니다. 총 4,300여 명의 외국인이 대상이며 한 명당 3장씩 받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 등 9개 국가별 공동체와 김해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등 외국인 관련 기관 4곳을 통해 배부됩니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과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면 공적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지만 단기 체류 외국인이나 건강보험 미가입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령군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3개월 동안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을 추진합니다. 감면 대상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군청 상하수도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의령군은 상하수도 요금 경감 관련 조례안이 군의회를 통과하면 소상공인에 대한 감면 혜택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마산 희망지역 자활센터와 세계 자활기업은 3일 창원시청을 찾아 코로나19 극복 위기에 사용해달라며 성금 231만 원을 허성무 시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창원시는 기탁받은 성금을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저소득 계층 지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LG 헬로비전 부산경남방송이 뉴스원 부산경남본부와 함께 3일 오전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언론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언론사는 4.15 총선 관련 뉴스와 콘텐츠 교류, 문화행사 기획 등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뉴스를 다루는 신속성과 이 정확성, 콘텐츠들이 합해졌을 때 그때 생길 시너지는 상상할 수 없는 큰 힘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사, 뉴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 이야기들로 좀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서로 간에 어떤 그런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다 더 지역을 촘촘하게 취재도 하고 그리고 또 서로 간에 어떤 좀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고 나가다 보면 지역 언론으로서의 역할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지역 문화 발전에 서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창원시는 4.3 삼진 독립만세 의거 101주년을 기념해 팔의사 창의탑과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창원시는 매년 4월 3일이면 삼진 의거 당시 순국하신 팔의사와 선열 등의 애국 정신을 기리기 위해 기념식과 항일 독립만세 운동 재연 행사를 진행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취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4.3 삼진 독립만세 의거는 1919년 4월 3일 진전면과 진북면, 진동면 등에서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하기 위해 일어난 독립운동입니다. 멸종위기종 상괭이 사체가 통영에서 발견됐습니다. 통영 거제환경운동연합은 3일 오전 7시쯤 통영시 용남면 해양보호구역에서 상괭이 한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끊어진 낚싯줄에 걸려 상괭이가 죽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3일 오전 6시 30분쯤 남해군 미조면 인근 해상에서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던 1.9톤급 새우 조망어선을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조업 중 조타기가 고장났다는 76살 선장 A씨의 신고를 받은 뒤 연안 구조정을 동원해 선박을 예인했습니다. 양산시는 3일 양산시청 내 공원에서 양산시민 헌장비 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양산시는 양산시민 헌장을 개정했습니다. 새로운 양산시민 헌장비는 양산시의 정체성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 등을 담은 전문과 분야별로 추구해 나갈 5개 실천 덕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양산시는 양산의 산을 상징화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헌장비의 기존 디자인을 그대로 살려 전면부만 교체, 재가공했다고 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토요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7도, 낮 최고기온 22도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주말 동안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어 대기가 건조하니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해상은 대체로 맑고 남해 동부 먼바다와 동해 남부 앞바다에서 최대 2.5m의 물결이 일겠습니다. 낮 기온이 오른 만큼 식품 취급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높으니 차단 크림을 충분히 바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오늘 뉴스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역민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